자, 초등학교에서 태권도를 정규 수업에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 올 봄에 핫 이슈가 됐는데요. 태권도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아니다. 도장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면적. 우리가 겉에 현상학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부분들을 보아야지만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저지운동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방과 후 태권도 교실 열겠다. 거기서 연계를 해서 거기서 뭘 해? 심사를 보겠다. 그럼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해. 그럼 이 아이들이 학교 체육관에 바깥에 갈 이유가 없는 거야. 문제는요. 우리 이 정규 수업 태권도 저는 하는 건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국기원과 대태협이 정말 정신 차려서 심사는 안 된다. 그렇죠. 심사권만큼은 절대 안 된다. 이것만 된다면 태권도 활성화됩니다. 근데 지금 그 국기원 입장과 대학 태권도 입장과 어떤 일선 지도자 입장이 다 다르죠. 국기원 입장이라면 태권도 보급에 있어서 더 많은 유단자, 유품자들이 나온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군, 경, 그리고 학교까지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뭐 품단증을 발행하면 좋은 거니까 그거를 규제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국기원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심각한 부분은 태권도 문화는 도장 문화인데 이게 학교 문화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 문화로 태권도 문화가 딱 바뀌는 순간 이 도장 문화는 거의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심사만 보지 않는다고 하고 만약에 1년에 30시간 가르친다. 거기다 방과 후 수업 낀다. 했을 경우에 도장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많이 나죠. 태권도라는 개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전체 인성교육. 우리가 태권도를 하면서 이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나와 너 관계가 배워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태권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건데 그 개념 자체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든지 그런 관계라든지 어떤 것들이 도장에서는 가능한데 학교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시간이 너무 짧고 문제는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을 만들어진다. 교육의 질이 첫 번째 더 떨어집니다. 이 태권도 정규 수업을 놓고 그 반대를 하는 분들 그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사법 연수를 수료하지 않은 그 비전문 태권도 강사 인력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주 1시간 이상 가르치다 보면 태권도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그 태권도 교육이 부실해진다. 거기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권까지 학교에서 가지고 가면 태권도가 도장 문화에서 학교 태권도 문화로 휩쓸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현장에 계신 김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같아요. 네. 원래 다르게 있으면 이렇게 좀 서로 네. 가불론박 얘기가 좀 활성화될 텐데 생각 같아요. 일단 저는 관장님 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네, 100% 전제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도자들이요 학교화와 도장과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기득권으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동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학교, 방과 후, 태권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줄넘기 해주면 돼요. 네. 그 애들 스트레스 풀고 그냥 놀아주면 되고 태권도라는 경험, 체험을 조금 해주면 돼. 우리 지도자분들이 얘기하는 거 학교는 질이 떨어진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그 태권도 정규 수업을 찬성하는 분들이 태권도계에도 좀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 논리는 우리 김 회장님 말씀처럼 도장에서 가르치건 학교에서 가르치건 큰 차이가 없다.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교육에서 태권도를 정규 수업으로 가르치면 나중에 일선 태권도장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수업 편성 자율권과 학부모 선택권을 일선 그 태권도인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정기과목 저지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이제 학교 앞에 가서 이제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몇 개월 전에 보니까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좀 욕을 했으면 좋겠는데 뭐 고개를 숙이거나 요즘 뭐 복면 유명하지만 마스크 쓰고는 자기 얼굴 가리고 하는 모습이 언론이나 학부모들을 비춰질 때는 아니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왜 저분들은 저기 나와서 저러고 있을까라는 어떤
오히려 그 부작용이나 역효과도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학교에 근처에 해당되는 관장님은 2사람뿐이었고 나머지 사람 외부에서 다 와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 뭐냐면 이게 한번 시작되면 다 뚫린다 이거예요. 아까 학부형들이 얘기했던 뭐 자율권과 선택권 뭐 그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 내면에는 심사를 보지 말라 이 얘기예요. 역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들 그리고 뭐 원장들 내지는 태권도 중장기 사업계획에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태권도 교과목 채택. 네. 근데 이게 오늘 학교에서 시범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반대를 해요. 태권도에서. 그러니까 그 해당 교장들은 벙 찌는 거죠. 그러니까 태권도를 막 이제 요즘 치를 떠는 교장들이 이제 꽤 있는 거지. 이제 귀찮아서 이제 안 싸우는 거지. 아 맞아요. 예,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그러니까 소비자로 이제 따지면 학부모들이나 수련생님, 소비자들은 어떤 교육의 질과 환경에 따라서 결국은 처음에는 마트가 싸고 시장이 싸면은 뭐 각각이 움직이겠지만 결국은 더 나은 곳으로 다시 이제 회귀를 한다거나 내지는 도장했다가 방과후로 가는데 아 그래도 도장이 낫다. 아니면 해봤더니 그래도 도장이 낫더라. 결국은 이 과정에서 어떤 긴장감, 경계, 자극을 받으면 도장의 어떤 퀄리티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분명히 여기에 만약 교과목을 채택하더라도 아마 강민희 원장님은 긴장 안 되시죠? 그렇죠. 긴장 안 되시겠죠. 전혀 안 하죠. 그래, 이거는 경쟁력이 네, 있다라는 경쟁력이 거죠. 있으니까. 김노선 관장님 긴장 안 되죠? 저는 됩니다. 네. 조금 됩니다. 왜냐면 예.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태권도의 어떤 교육적 가치를 끄집어 올려야 된다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데 관장님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근데 지금 네. 많은 도장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상당한 도장들이 어떤 교육적 가치를 솔직히 어떤 배제하고 어떤 영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태권도장이 태권도보다도 그 어떤 부수적인 뭐 줄넘기라든지 그게 원래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양상이 지금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자극을 받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하고 100명 받을 거 60명을 받아서 수련비 더욱더 제대로 부과하고 교육적 가치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시대와 어떤 흐름, 지금 저희가 방과후 했던 이슈는 이미 10년 전, 15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마다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이 학교를 찾아갔고 어떤 교육청을 찾아가서 민원을 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막 교육청에서 치를 떠는 거예요. 태권도 하면 막 민원을 계속 제발 그것만 여주면 그럼 우리가 우선 이거는 빨리 우선 하겠다. 예. 이게 태권도 지도자들의 어떤 인식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와 어떤 그런 분위기에 분명히 방과후 수업에 태권도는 머지않아 시작된다라는 거. 그걸 대비해서 분명히 일선 지도자들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라리 부분. 일찍 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 우리 대한태권도협회 김태현 회장께서 계속 자랑하고 계시는 중고등학교에서 태권도를 정규 과목으로 하는 거 시범 사업을 네. 해요 올해. 그 예산은 원래 5억인가 6억을 신청했다가 3억만 지금 국회에 통과돼가지고 올해 각 지역별로 몇 개 나눠서 몇 학교 정도만 정규 그러니까 과목으로 시범을 해볼 거예요. 일선 지도자들은 중고등학교는 근데 괜찮다 관심 이거예요. 없어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서. 그거는 괜찮다고 그러고 네. 또 초등학교는 5, 6학년 하는 건 오케이. 이제- 저학년 하는 거는 반대. 그 논리도 근데, 조금은 저는 여기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쵸. 모순이다라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장이나 논리가 일관적이기가 힘든 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는 사실 이건 답은 어느 정도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요. 도장에서는 사실 어려운 문제지만 진짜 태권도 도장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그렇죠. 통해서 가치를 높이고 정규 과목 채택하는 거 1년에 30시간 배우는 거 정도는 문제 없고 오히려 이 아이들이 도장으로 와서 보다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어떤 연계를 시켜준다고 하면 그러면 정규 과목 할 거면 방과후 하지 마라. 그리고 심사는 하지 마라. 그럼 정규 과목으로 넣어라. 제발 좀 그냥 그런 넣어달라고 정도 저는. 수준에서 차라리 협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근데 저 하나 질문 하나 했는데 방과후에 가장 많은 게 음악하고 미술이잖아요. 예. 과목이. 줄넘기도 있죠. 네, 그리고 나서 미술학원이 별로 그리고 없어요? 음악학원이 많이 힘들어졌나요? 예. 근데 경쟁력이 있는 한 대만 살아났죠. 컴퓨터 학원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컴퓨터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관장님들이 말하는 컴퓨터가 이제 우리 태권도가 방과후에 태권도가 들어가면 태권도장 꼴이 될 것이다. 어디를 돌아봐라. 태권도 컴퓨터하고 있느냐. 네. 근데 저는 컴퓨터 환경이 바뀌었어요. 저 어렸을 때가 컴퓨터 학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는 컴퓨터를 학원을 안 다니면은
할 수 없는 그 뭐 도스 그렇죠. 무슨 베이직 그 어떤 프로그램을 소위 말해 지금 짜는 거지. 지금은 제 애 5살짜리도 마우스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안 배워도,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도 요즘에 이제 독학으로도 이제 지금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시대의 어떤 환경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음악 미술이 저는 방과후 같다고 해서 망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방과후보다 못하고 방과후보다 더 못하니까 그런 그 학원들은 저는 도태됐고, 당연히 어떤 시장에서 퇴출당한 거고, 그보다 나은 한 단계 위에 오히려 방과후에서 못 배운 거 더 흥미를 갖춰서 하는 학원들은 더욱더 이제 전문화 과정으로 저는 가서 저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태권도도 역시 방과후에서 저는 만족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러니까 제 주장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과목은 당연히 저는 무조건 되면 좋겠고요. 저는. 그래서 우선 시대의 어떤 환경은 분명히 방과후를 더 이상 저지한다고 해서 저지되는 건 아니고 곧 오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태권도장은 더욱더 태권도의 어떤 품격을 가치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지금까지 그냥 수련생을 어떤 그러니까 수련생을 어떤 하나의 내 태권도의 어떤 교육적 가치를 물려줄 하나의 내 소중한 어떤 제자라고 보지 않고 10만 원, 12만 원으로 받던 그 도장들은 분명히 저는 이 시장에서 퇴출될 거라고 저는 방과후 수업은 수업이고요. 태권도 수련은 수업이 아니라 수련이잖아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예. 저는 강명 원장님 지금 하고 있는 포올 연구소 자체가 지금은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이런 연구소가 태권도를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어떤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에선 전국에 100개 가까운 체육관이 있는데요. 장애아동 가르치는 교육법 가르치지 않아요. 아이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태권도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와서 그래 너 이거 도복 하나 줄게, 너 우리는 차량 운행 공짜야, 그렇게 해서 묻어놓고 안 되고, 야 이번 주에 조기잡이 하러 갈 거야, 뭐 줄넘기도 가르쳐 줄 거야,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애의 행동 발달이나 패턴과 분석, 부모와 어떤 집안 환경 뭐 그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해서 증명을 보여주면은 부모들은 어디 학교에서 방과후에서 아무리 그냥 공짜로 해주든 어디에서 시간을 부모들 마음껏 시간 보내게끔 우리 학교에서 그냥 무상으로 해주겠습니다 해도 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태권도 교육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치동화가 될 수 있다. 영어 학원 학교에서 가르쳐줘, 방과후에서도 알려줘. 내 집 바로 문 열면 영어하고 보습학원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먼 데서 대치동을 가고, 지방에서 왜 부산에서 여수에서 거제도에서 왜 대치동을 보내냐는 거, 빚내서. 교육적 가치가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태권도도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근데 현재 있는 관장들이 중요한 건데요. 네. 근데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나서 살아남는 데가 있고 나머지 도태되겠죠. 예. 근데 우리 도장 전체가 좀 같이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는 태권도 브랜드 가치가 자꾸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국교원이나 대한태권도 그 지도자 교육을 계속 6개월 한 번씩이라도 강화를 해줘서 진짜 바른 지도자의 심성, 그러니까 꼭 경영인으로서거나 사업적으로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 사회에 책임지는 자로서의 그 좀 역량을 좀 키워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방법이 딱 있어요. 태권도를 했더니 아이들이 성적이 좋아지더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건데 지도자가 그걸 모를 뿐이거든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증명하고, 태권도가 이랬더니 우수하더라. 자, 방송에 나가고 그 부분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또 태권도 제2의 붐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마케팅을 하면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 어렸을 때 태권도 배운 사람 그러면은 한 30%는 배웠을걸요? 한 6, 70%. 그러니까 태권도 했더니 서울대 가더라. 이거는 왜 팩트잖아요. 60%. 엄청. 그것만 하더라도 보도자료에서 얼마를 마케팅해서 전국에 일간지에서 그거 홍보하면 이것만 해도 얼마나 마케팅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게 첫째는 지도자가 변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위기의식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관장들이 변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동료의식을 갖고 있어요.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 혼자는 뛰어봤자 요만큼 가요. 함께 갈 때는 멀리 갈 수 있는데 그걸 잊고 산다는 거고, 또 세 번째는 국기원에서 대퇴협에서 진짜 태권도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그 많은 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니까 또 심사비까지 나와야 되네. 하여튼 거기서 그러한 부분들을 의학적인 부분들, 학습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으로 지금 앞으로 간다면 더 많은 연구 결과물이 나와서 간다면 우리가 또 다른 세상을 또 한번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요. 태권도 교육의 또 환경은 계속 저는 변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품새를 좋아하는 사범님들, 관장님들 굉장히 배고프고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교육이 지도자들, 코치님이 오히려 이거였고 오히려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품새 지도자들이 그때 굉장히 품새에 또 빠져있는 관장님들 도장 치고 잘된 도장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원은 적지만 소위 말해서 알짜라는 거예요. 그치. 예, 제대로 수련생들이 관장님에 대한 사범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 내지는 어떤 뭐 그림자도 안 밟을 정도로 굉장히 그 어떤 FM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수련생 수련비도 거의 최하 40에서 뭐 입시에 다가오면 80만 원까지 또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오는 우리가 이상적으로 코치들은 내가 아무리 소년체전 금메달 따게 해주고 고등학교 때 국가대표에서 세계대 1등 해도 떠나면은 끝나는 그리고 그 코치들은 어느 순간 그 되면은 이제 어려워서 이제 뭐 결국 마지막에 도장을 차리는데 이게 됩니까? 근데 그런 환경의 변화도 한번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저 좀 얘기 볼게요. 저는 일단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행 입장에서 이제 제 그 생각을 좀 안 밝혔는데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는 그 초등학교에 태권도를 공교육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거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강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정규생을 대상으로 주 1시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일선 태권도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하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위주로 주 1회 1시간 정도 가르치는 안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자꾸 그 일선 태권도계에서 도장 생존권 위협한다고 하니까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태권도계 여론을 수렴해서 아마 내년쯤이면 이 태권도 공교육이 점진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선 태권도계에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우루과이 라운드처럼 우리나라 그 농수산물 그 전면 개방하라. 물론 뭐 적절한 비는 아니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농민들, 축산업, 어민들 그 우리 죽으라는 소리냐 하면서 뭐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거기에 반대를 해서 그 안에서 이제 투쟁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 농수산물 개방하면서 우리나라 농업, 축산, 어업 그렇죠. 시장들도 시스템도 개편되고 더 선진적으로 농사도 짓고 하면서 그렇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농수산물 시장도 시스템도 개편됐고 더 품질 좋은 것도 내놓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 그 태권도 공교육도 일선 태권도 장에서 무조건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가르치는 공교육과 어느 정도 차별을 이루고 하면은 그 태권도장 문화나 교육도 경쟁력을 높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방과 후에 그러면 그 강사들이 그 전공생들이 졸업하거나 가면 좋은데 또 분명히 아까 그런 논리라면은 아마 그 해당 지금 관장되고 빨리 또 학교랑 이야기해서 또 해당 운영하는 관장들 들어간 데가 있어요. 그렇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지도자들이 같은 일이죠. 예, 차라리 우리는 그러면 가지 말고 그러면 전공생들이 와서 전공 뭐 어떤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경륜으로 우리가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그게 되는데 분명히 그러자고 그러면서 그냥 제가 가면은 제가 무료로 맞습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까운 안타깝죠. 거죠. 예. 여기에는 반드시 도장의 수련의 질적인 어떤 것을 높여야 되는 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서로 잘 맞춰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하고 정주국이니까 무상 태권도 교육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심사를 보지 않고 한다면 그냥 정규 과목에서 그렇죠. 태권도나 이런 거다. 심사를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심사 기준이 그러니까 그게 미동초등학교 건 아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들이 하는 데는 하긴 해요. 근데 그만큼 원래 방과 후가 정상이라면은 그 친구들이 가서 심사를 합격할 수 없는데 오히려 도장보다 나은 수준의 그냥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도장에서는 태권도를 안 가르치고 또 국회 심사 규정도 그만큼 수준이 낮다라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도장에서 태권도를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수준이 높았다면 방과 후에서는 감히
그 심사 응심 자체를 못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협회가 의지를 보여줘야죠. 그래서 좀 다만 지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일선 지도자들한테 안타까운 건 지금 이제 이것만 하면은 이거에 그러면 나 경쟁력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하면 되는데 차량 도로교통법 거기에 따른 차량 개조 이런 게 2중고 이제 3중고가 되니까 이제 그게 참